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수학 이제 2학기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여름방학은 다 잘들 보내셨어요? 여름방학 동안 건강하고 시원한 방학 보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우리 2학기 때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수학 교과서 6쪽과 7쪽에 짤막한 문제들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 내용들을 첫 시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은 내 친구라는 주제인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내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분수도 나오고요. 소수도 나오고 그리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수카드를 사용해서 짝과 함께 수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명의 인원이 필요하고요. 2부터 9까지의 수카드와 놀이판이 준비물 1쪽과 2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짝이 돼줄 테니까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봐요. 준비물 1쪽과 2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 1쪽에는요. 저기 2, 3, 4, 5, 6, 7, 8, 9 이렇게 수 카드가 있고요. 준비물 2쪽에는 이렇게 분수판이 있고요. 소수판이 있어요. 자,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 분수가 있는데요. 자, 분수의 위쪽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자, 자라고 불렀죠. 밑에 있는 수를 분모라고 불렀습니다. 분모. 자, 요 전제를 내가지고 우리가 분수라고 불렀죠. 분수 기억나죠? 우리가 3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소수는 소수인데요. 소수. 여기 있는 게 자, 명칭이 이름이 뭐였나요? 맞습니다. 소수 뭐였어요? 그렇죠. 소수 점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기본 삼아서 우리 4학년 2학기 때 다시 배우니까 3학년 2학기 때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면 3학년 2학기 때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 이제 분수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카드를 한 장 가져오세요. 수카드를 놓아서 분수를 만들어 보세요. 더 큰 분수를 만든 사람이 이깁니다. 네, 여기가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가 그렇죠. 분모 자리라 그랬죠. 분모. 자, 분모고 위에는 자, 분자예요. 자, 그래서 분수는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분모에 어떤 수가 들어가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더 큰 분수가 될까요? 네, 우리 준비물 1쪽에 있던 숫자들 있죠? 2, 3, 4, 5, 6, 7, 8, 9.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4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분수가 이렇게 됐어요. 이 분수를 어떻게 읽을까요? 자, 4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 4분의 1. 분모는 4고요. 분자는 1이에요. 자, 이 분수는 4분의 1이라고 읽는데 자, 4분의 1보다 더 큰 분수는 4 대신에 어떤 숫자들을 넣으면 더 큰 분수가 될까요? 이걸 묻는 문제거든요. 자, 4분의 1보다 더 큰 분수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2를 넣을까요? 3을 넣을까요? 5를 넣을까요? 6을 넣을까요? 7을 넣을까요? 8을 넣을까요? 9를 넣을까요?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이 분수가 좀 더 큰 수가 될까요? 자, 요거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 피자 생각하면 돼요. 피자. 예전에 3학년 때 분수 배울 때도 아마 피자 사용했을 텐데요. 피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4분의 1을요. 여기 있는 피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4분의 1을 피자 조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모에 있는 4 그리고 분자에 있는 1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피자를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자, 피자를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이게 바로 분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피자 한 판을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 4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분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이게 4분의 1이에요.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이 분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2분의 1을 피자 조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딱 반이거든요, 반. 자, 반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 이게 바로 여러분들 피자 한 판을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에요. 앞에 4분의 1은 네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지금 2분의 1은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에요. 자, 보세요. 분모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분자 한 조각. 자, 그러면 4분의 1이 클까요? 2분의 1이 클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양을 생각하면 돼요. 2분의 1 조각이 더 많이 배가 부를까요? 4분의 1 조각 먹었을 때 배가 더 많이 부를까요? 자, 마지막으로 분수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8분의 1이에요. 자, 8분의 1을 피자 조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몇 조각으로 나눌까요? 자, 분모가 8이니까 총 8조각으로 나누겠죠? 그 중에 한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8개로 나눈 다음에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에요. 자, 8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한 조각.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4분의 1,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8분의 1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렇게 4분의 1은 이렇게 됐고요. 2분의 1도 이렇게 됐고요. 8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눈에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들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분수는 어느 분수인가요? 4분의 1일까요? 2분의 1일까요? 8분의 1일까요? 어떤 분수만큼 먹었을 때 더 많은 양을 먹을까요? 자,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이걸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더 큰 분수는 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4분의 1이 클까요? 2분의 1이 클까요? 8분의 1이 클까요? 자, 어떤 분수가 더 큰 분수가 될까요? 네, 그쵸. 자, 보세요. 2분의 1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분수죠. 그래서 2분의 1이 가장 큰 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4분의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해 좀 가세요, 여러분들? 피자 생각하면 돼, 피자. 내가 두 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조각 먹는 거랑 네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한 조각 먹는 거랑 8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한 조각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조각으로 나눴을 때 몇 조각으로 나눴을 때 먹는 양이 더 많아질까? 그게 바로 어떤 게 더 큰 분수인가를 어떤 게 더 큰 분수인가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이 가장 크고요. 4분의 1이 그다음 그리고 8분의 1이 가장 작아요. 만일에 이 피자를 16조각 냈으면 제일 작은 양을 먹게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제일 작은 크기가 제일 작은 분수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피자 한 조각만 먹을 수 있을 때 많은 양을 먹으려면 조각을 많이 내야 될까요? 조각을 적게 내야 할까요? 네. 피자를 많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딱 한 번밖에 못 먹어요. 한 조각밖에 못 먹을 때 피자 조각을 많이 내는 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게 내는 게 한 조각의 양이 많아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4조각, 2조각, 8조각. 어떤 조각을 냈을 때 몇 조각 냈을 때 가장 많이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 조각을 적게 내야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조각을 적게 내야지 분수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분모의 크기가 작아야지 훨씬 더 큰 분수가 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분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해서 조각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분수의 크기는 작아지고 우리가 먹는 피자 양은 더 적게 되겠죠?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모의 크기가 클수록 분수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다시 한번 더요. 분모의 크기가 클수록 분모의 크기는 작아져요. 거꾸로 얘기하면 분모의 크기가 작을수록 분수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조각을 많이 내면 낼수록 먹는 양은 적어진다는 거 기억하면 여러분들 분수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피자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수학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요. 수카드를 한 장씩 가져와 가지고요. 수카드를 놓아서 분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더 큰 분수를 만든 사람이 이기는 건데 아까 우리 4분의 1 가져왔죠. 자, 4분의 1보다 더 큰 분수는 어떤 숫자들을 넣으면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분모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수는 커진다고 했어요. 반대로 분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의 크기는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4분의 1보다 더 큰 분수를 만들려면 분모인 4보다 더 작은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2분의 1과 3분의 1이 가면 돼요. 이렇게 2분의 1 되고요. 그리고 3분의 1 하면 더 큰 분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보다 더 큰 분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분의 1과 2분의 1. 자, 그럼 문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9를 가져왔어요. 네. 9를 가져와서 9분의 1이라는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피자 조각 생각하세요. 피자를 9조각 냈어요. 그 중에 한 조각을 먹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9분의 1보다 더 큰 분수는 어떤 숫자를 분모에 넣었을 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분모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수의 크기는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 9보다 더 작은 숫자들을 넣어주면 돼요. 9보다 더 작은 숫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2, 3, 4, 5, 6, 7, 8. 이 숫자들 중에서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요. 이렇게 8분의 1, 7분의 1, 6분의 1,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소수입니다. 소수. 자, 수카드를 2장 가져올 거예요. 자, 수카드를 놓아서 소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더 큰 소수를 만든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수 문제 풀기 전에 소수가 어떤 수인지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올게요. 자, 1cm를요. 똑같이 10으로 나누었을 때 요 녹색, 초록색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10으로 나누었다 그랬죠? 10조각을 냈습니다. 피자 생각하세요. 피자 10조각을 냈으니까 분모는 10이 들어갈 거예요. 자, 한 조각. 자, 근데 자, 보세요. 10이 들어갔죠? 그러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총 몇 조각인지 볼게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예요. 자, 그러면 분자에 들어갈 숫자는 7. 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분수로 표현하면요. 10분의 7이에요. 10개로 나눈 것 중에 7개를 표시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수가 나옵니다. 전체를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1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분의 1이 되겠죠. 1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피자 생각하세요. 피자. 1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분수 10분의 1을 0.1이라고 쓰고 0.1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0.1. 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게 소수의 정의거든요. 분수 10분의 1을 0.1이라 쓰고 0.1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10분의 1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10분의 1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을 잘 안 보이네요. 자, 10분의 1을 보세요. 0.1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0.1 0.1 자, 10분의 2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10분의 2는 0.2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0분의 3은 0.3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분수를 언제든지 소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소수를 언제든지 분수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점점점점점 10분의 9를 0.1, 0.2, 0.3, 점점점점 0.9라고 쓰고요. 0.1, 0.2, 0.3, 점점점점 0.9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0.1, 0.2, 0.3과 같은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하고요. 여기 점 있죠, 점. 요거를 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소수점. 그냥 점이 아니고요.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그래서 0.1 여기 이게 소수점이 되는 거예요. 0.5, 0.2, 0.3 이렇게 0.4, 0.5 이런 식으로. 네. 소수점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수점 빼먹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0, 1, 0, 2. 자, 이거는 어떤 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소수를 적을 때는요. 소수점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은 것끼리 이으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는요. 분수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소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읽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이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안 하고 선생님만 하면 선생님 실력만 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 여러분들 실력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분의 2는 소수로 바꾸면 0.2가 되죠. 그죠? 0.2가 되고요. 0.2는 읽을 때는 0.2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10분의 6은요. 10분의 6은 0.6이 되죠. 0.6을 읽을 때는 0.6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자, 10분의 7은 0.7이 되겠죠. 그리고 읽을 때는 0.7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소수의 크기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더 큰 소수는 무엇일까요? 자, 0.2와 0.7이 있습니다. 자, 0.2는요, 여러분들 0.1이 두 개가 모이면 0.2가 되는 거예요. 0.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0.7은 0.1이 몇 개가 모였을까요? 그죠? 7개 모인 거예요. 그래서 0.1이 두 개 있는 게 더 클까요? 0.1이 7개 있는 게 더 클까요? 0.1이 7개 있는 게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0.7이 더 큰 수가 돼요. 너무 쉽나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3.8과 3.1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0.1이 38개 있으면 3.8이 돼요. 3.1은 0.1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31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8개 있는 게 더 클까요? 31개 있는 게 더 클까요? 그렇죠. 38개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3.8이 더 큰 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9.8, 7.4. 0.1은, 네, 9.8은요, 0.1이 98개, 그리고 7.4는 0.1이 74개. 역시 9.8이 더 큰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소수점을 딱 맞춰놓고요. 소수점을 정확히 맞춰놓고 비교하면 돼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비교하고요. 자, 9보다 7보다 9가 더 크죠? 그래서 9.8이 더 큰 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만일에 9.91, 9.92.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떤 소수가 더 큰 소수가 될까요? 자, 소수점을 딱 맞춰놓고요, 여러분들. 딱 맞춰놓고 하나하나씩 비교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자연수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로 비교하는 겁니다. 요게 소수 첫째 자리고요. 여기가 소수 둘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소수 첫째 자리는 99, 또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수 둘째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과 2 중에 어떤 수가 더 큰가요? 2가 더 크죠. 그래서 9.92가 더 큰 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수에 관련된 내용을 복습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소수를 놓았을 때 더 큰 소수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선생님이 임의대로 두 장의 수를 가져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6, 8 가져가 보겠습니다. 6, 8. 자, 먼저 이 소수를 어떻게 읽을까요? 네, 6.8. 그렇죠. 6.8입니다. 6.8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6.8보다 더 큰 소수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자, 0.1이 68개라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일단 6보다 큰 자연수가 7이 있죠, 7. 자, 7.2 만들 수 있고요. 또 7.3, 그리고 또 7.4, 그리고 7.5, 그리고 7.9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요 9를 사용할게요. 9. 이번에는 9를 사용해서 자 9.2. 자 6과 8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자 9.2 그리고 9.3, 9.4, 9.5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9.7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요 8.2 한번 해볼게요. 8.2. 자, 읽는 방법은 8.2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8.2보다 큰 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들 잠깐 영상 멈춰놓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8.2보다 더 큰 소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9.3 그리고 또 9.4 또 9.5 9.6 9.7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왜 6은 안 쓰는 거예요? 왜 6.9는 안 되나요? 네, 6.9는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일단 소수점끼리 맞춰놓은 다음에 자리값을 맞춰놓은 다음에 가장 먼저 자연수끼리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자, 6과 8 중에 어떤 수가 더 큰 수예요? 8이 더 크죠. 그래서 6을 쓰면 네, 뒤에 어떤 수를 자, 소수 첫째 자리에 어떤 수를 넣어놔도 다 작은 수가 돼요. 그래서 최소한 자연수는 8보다 큰 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보다 큰 자연수는 9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앞에는 9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혹시 영상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 댓글 보고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활동 2번. 자, 주변에서 다음 모양의 물건을 하나씩 찾고요. 그 도형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짝과 함께 바꾸어 비교해 봐도 괜찮고요. 선생님이 짝이 돼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사각형 모양, 그리고 정사각형 모양, 오각형 모양, 육각형 모양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뭐 교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방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봤던 것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네, 뭐 TV에서 봤던 거 아니면 뭐 길 가다가 봤던 거 아니면 여름방학 때 봤던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직사각형 모양, 정사각형 모양, 오각형 모양, 육각형 모양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선생님이 찾은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선생님은 창문 찾았어요. 창문. 그리고 정사각형 모양은 우리 큐브 한번 찾아봤고요. 오각형 모양은 횡단보도 찾아봤습니다. 네, 횡단보도 찾아봤고요. 육각형 모양은 벌집 찾아봤어요. 벌집. 자, 보면은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죠? 직사각형이고 여기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리고 오각형은 자, 하나, 자, 뾰족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뾰족한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있어요. 뾰족한 부분이. 그리고 육각형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 변이 6개고요. 뾰족한 부분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특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직사각형의 특징은요. 꼭지점이 4개가 있어요. 자, 꼭지점은 뾰족한 부분 말하거든요. 여기 맞으면 찔리면 아픈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 여기 하나, 둘, 셋,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4개 있어요. 여기. 자, 요 선을 우리가 변이라고 그러죠. 변. 도형에서 선은 변이라고 합니다. 변. 자, 정사각형의 특징은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게 정사각형의 특징이 됐고요.
오각형은 자 꼭지점 몇 개 있어요? 뾰족한 부분 몇 개 있습니까? 그죠? 5개 있죠? 5개 있고요. 변은 몇 개 있을까요? 변도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자, 육각형은 꼭지점이 그렇죠. 6개 있습니다. 그리고 변도 6개 있어. 선생님, 오각형이니까 꼭지점 5개, 변 5개, 육각형이니까 꼭지점 6개, 변 6개. 우리 도형을 부르는 이름과 꼭지점 개수, 변의 개수는 뭔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칠각형은 변이 몇 개 있을까요? 7개, 꼭지점 7개. 백각형은 변이 100개, 꼭지점이 100개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짤막하게 살펴봤는데요. 2학기 때는요,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 배울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 배울 거고요. 사각형도 배울 겁니다. 자, 꺾은선 그래프 배우는데 우리가 4학년 1학기 때는 막대 그래프 배웠죠. 그것과 좀 다른 꺾은선 그래프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6단원은 다각형. 각이 많은 다각형. 각이 많다고 해서 다각형이에요.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12각형, 뭐 백각형 그런 다각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우리 배울 내용이 이거예요. 2학기 때는 이런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학은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직접 풀어야 되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친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든 꼭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막히면 여러분들 수학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부분 생기면 반드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학기도 힘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